안녕하세요. 행운주식TV 박도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테마를 찾는 방법, 그리고 테마가 불었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테마로 바라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테마를 이용해서 대장주, 부대장주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마침 제가 녹화를 하는 당일 키움증권에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이 PPT로 대체를 하면서 대신 제가 차트는 다른 증권사 걸 이용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강의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테마 찾는 방법, 이 디지털 화폐가 왜 이루어졌고 테마로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샅샅이 한번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굉장히 짧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내용이. 근데 이게 핵심이 되는 부분만 딱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길게 하는 것보다는 짧으면서 팩트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자, 대장은 항상 대장하는 놈이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느끼는데 지수가 안 좋아지면 품절주가 갑니다. 거기에 뭐 신라섬유, 양지사 등이 갔는데 예전에는요, 신라섬유가 항상 대장을 했습니다. 항상 대장이었고 항상 먼저 갔고 대박이었죠. 보시면 여기서도 상한가를 먼저 가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흐름을 보시면 양지사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대장주는 바뀐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첫날은 기존에 강한 대장주가 들어옵니다, 거래가. 하지만요, 하루 이틀 쉬었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는 그날에 강했던 종목이 분명히 대장주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캐치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디지털 화폐입니다. 앨런이 비트코인 매우 투기적, 비효율적이라고 하면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개발을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날 비트코인이 굉장히 큰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달러 개발을 필요를 원했죠. 근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재료는요, 미국하고 중국에서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디지털 달러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처음 발표를 했고 관심 있게 그렇기 때문에 우린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다시 파월이 디지털 달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요거는 그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람이 불었다는 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제가 여기 보이시면 요렇게 십자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전날 밤에 그 뉴스가 나왔고 그날 아침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여기 보이시는 이 고점 라인, 여기 거래량 터진 이 고점 라인 아마 세력이 들어와서 세력이 물량 매집을 했던 것 같은데, 요 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시점이나 요 시점에 우리가 매수에 가담을 했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이날의 바로 첫날 대장은 한네트였다는 겁니다. 한네트가 처음에 대장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대장이 바뀌었습니다. 한네트는 가지 못했던 상한가를 그 다음날 로지시스가 가기 시작을 합니다. 대장이 바뀐 겁니다. 물론 하루 이틀 쉬었다 갈 수도 있지만 바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로 가는 경우에도요, 갑자기 갭이 뜨면서 첫날의 정고점을 넘었다면 이건 대장 역할을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로지시스는 상한가를 가고 이렇게 많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상승을 하면 아마 투경이나 이런 게 걸렸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은 다시 KCS가 상을 갑니다. 자, KCS 또한 동일합니다. 첫날 이날은요 10몇 프로 상승을 했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린 이날 언제 들어가야 되냐면 요 고점 라인들입니다. 요 고점 라인들을 돌파할 때 다시 매수 가담을 꼭 했어야 되는 거. 여기에 눌림으로 들어가거나 여러분들 이렇게 매매를 했었다는 거죠. 대장은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장이 바뀌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어찌됐든 간에요, 한네트가 처음 대장을 하고 그 다음날엔 로지시스가 하고요, 그 다음날엔 KCS가 대장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물론 한네트도 상승을 했고 다른 종목도 상승을 했지만 대장이 바뀌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장이 바뀌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항상 가는 놈만 가고 대장이 똑같은 놈이 대장을 하면 개미들이 너무 쉽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약간 변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캐치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번 강의는 굉장히 짧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강의 안에요, 우리가 테마를 찾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대장주, 부대장주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아주 정확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번 강의를 꼭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만약에 대장주가 또 만들어지고 테마가 만들어지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장이 항상 바뀐다.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세력은 대장을 항상 바꿉니다. 그래서 첫 테마가 불었을 때 그날 가는 종목군을 다 간종해 놓고요. 하루에 3일 정도 있다가 재상승을 할 때 먼저 상승하는 놈을 잡으면 그게 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먼저 상승하는 놈이 항상 그 전에 일어났던 고점들을 돌파하고 눌림이나 돌파 후에 행보할 때 잡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의 대장주 역할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한네트 시가총액은 다 오르고 나서의 기준입니다. 1260억, 로지스는 850억, KCS는 1030억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대장주가 바뀔 수 있다는 건 시가총액이 높으면 높은 만큼 비용적인 부분이 크기도 때문에 세력의 자본에 의해서 좌우될 수도 있다는 점, 그런 것도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항상 대장주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 그리고 대장주를 이용해 테마를 매매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테마가 바뀌는 거를 캐치하고요. 그때 항상 상승 이후 재상승 시 먼저 고점을 돌파하고 그날의 강한 종목이 다시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은요, 테마가 불려면은요, 아주 강한 이슈가 필요합니다. 그 강한 이슈가 대외적인 변수에 미국과 중국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유니온도 있었죠. 그게 바로 히토리였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번에 바로 이 디지털 달러, 그 다음번에도 뭐가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누군가 큰 뉴스로 다가와서 종목들이 상승을 한다면요, 그날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날 바로 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눌림에 매수할 수 있는 걸 항상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뉴스가 아니고요, 큰 뉴스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에서 나오는 큰 뉴스, 이런 것들이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달달달달한 뉴스 말고요, 큰 뉴스에 대응을 하시면 조금은 손절이 짧습니다. 아니면은 그런 종목들은 가져가셔도 분명히 재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드린 이 강의는 테마가 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테마를 찾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장주, 부대장주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강의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단타 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바로 단기 스윙이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단기 스윙을 가져가는지에선 제가 아마 드렸던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강의로 꼭 여러분들이 좋은 매매 기법을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운주식TV의 박도사였습니다. 함께해요!